자, 엔트로피란 무엇인가 제 4편을 시작하겠습니다. 4편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3회에 걸쳐서 했던 것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엔트로피라는 무엇이냐 하는 거는 연력학 2법칙에서 이제 나온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뭐 19세기에 나왔던 개념으로는 열은 자발적으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지 않는다 하는 거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지 절대 저온에서 고온 그 역으로는 흐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열로 전달되는 혹은 변환되는 에너지는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흩어지는 성질 때문에 일로 그걸 유용한 어떤 쓸 수 있는 일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든다 하는 내용이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그 뜨거운 이제 열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뜨거운 열판에서 열이 이제 외부로 주변으로 흩어지면서 이제 이 쇳덩어리는 차갑게 되겠죠. 이 차갑했던 이 철판은 다시는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던 이 열들이 다시 헤쳐 모여 해갖고 이 뜨거운 덩어리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을 나타낸 것이 사실은 19세기 말에 그 나왔던 연력학 2법칙의 엔트로피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엔트로피는 그 간략히 수식으로 이제 쓴다면은 19세기 개념이죠. 엔트로피는 열량, Q는 이제 열량인데 열량을 온도로 나눈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량, 즉 열량이라는 게 에너지죠. 에너지를 온도로 나눴다 그겁니다. 그 단위는 이제 이렇게 되죠. 줄 퍼 켈빈인데 그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에너지가 아니고 에너지를 온도로 나눈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자연현상에서의 변화의 원인은 그거는 에너지가 아니라 그 에너지를 온도로 나눈 엔트로피다 하는 이런 그 내용이었죠. 이게 이제 19세기에 그 연력학을 개척한 연력학 이법칙의 이런 그 기초를 다진 클라우시우스라든지 또 뭐 이제 이런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이제 여러 그 의미가 있는데 일단 이제 고전적인 의미, 최초의 이 연력학 법칙이 생겨나면서 생겼던 그 옛 그 의미부터 한번 이렇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엔트로피의 의미는 정말 많고 아직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런 그 상황인데 좌우지간 그 하나하나씩 한번 고전적인 의미부터 보고 이번 시간에는 특히 이제 고전적인 그 의미에서의 엔트로피를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발적인 과정의 지표다 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spontaneous process. 이거는 뭐 이게 물리 과정이건 화학 과정이건 뭐 어떤 과정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이 녹슬죠. 자발적으로 녹슬죠. 이렇게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얼음이 녹아갖고 물이 된다든지 상온에서 뭐 방사성 물질이 붕괴된다든지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엔트로피입니다.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S라는 것은 이 엔트로피에서 또 중요한 것은 그 절대값보다도 델타 S, 즉 어떤 공정이나 과정이나 무슨 반응이 있기 전후에 엔트로피의 값이 차이, 그것이 델타라는 건 차이라는 얘기죠. 차이가 항상 그 양수가 된다는 것은 그 변화가 양수가 된다는 것은 높아지는 쪽으로 즉 이 세상의 모든 자발적인 반응은 엔트로피가 작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얼음이 녹는 그 상전이라든지 이런 화학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엔트로피를. 그래서 그 변화량을 보면 항상 낮은 데서 엔트로피가 낮은 값에서 높은 값으로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자발성의 유무를 갖다 나타내는 지표다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무질서도
disorderliness 혹은 the degree of disorder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무질서도의 지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담배채 이제 담배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불이 이렇게 붙어서 연기로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연한 분자 구조를 이뤘던 담배라든지 종이라든지 이 담배 연초라든지 이것이 불에 타갖고 연기로 날아가 버리죠. 나중에 다 타버릴 겁니다. 그럼 재만 남고 이 구성 성분들은 다 가스나 이런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가스로 해서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흩어져서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죠. 이 담배 연기가 해쳐모여 해갖고 이 담배가 되지는 않죠. 이와 같이 무질서도의 지표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 담배를 피기 전하고 이 펴서 연기로 다 날아간 후하고 그 전후의 과정을 보면은 그 엔트로피는 항상 양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요거는 0이 될 때도 있다. 변화량이 없을 때도 있다는데 이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평형인 경우인데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이거의 척도가 엔트로피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갖고 여기 이제 어떤 이제 용기 안에 뭐 어떤 가스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 가스들이 막 여기 흩어지지 이렇게 운동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근데 가만 놔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퍼져갖고 이렇게 되는데 뭐 이 빠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 입자들은 이게 뭐 기체도 좋고 뭐 원자도 좋고 어떤 입자라도 좋습니다.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이렇게 부피나 용적이 커지면은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상태를 우리가 고온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느리게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진 것을 우리가 저온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뭐냐 물어보면은 그, 이 연력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를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온도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입니다. 키네틱 에너지가 그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쓸모 있는 available energy,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만큼 감소하느냐 하는 지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석탄이나 혹은 아니면 숯불이 있습니다. 숯불이 있는데 이게 홀홀 타오르면은 나중에 이제 다 식어버리겠죠. 근데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서는 여기다 뭐 냄비를 올려놓는다든지 뭘 올려든지 해서 얼마든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근데 이 열이 다 흩어지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더 이상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쓸모 있는 이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 무질서도라고 방금 전에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무질서도가 증가된 상태는 쓸모 있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상태를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똑같은 여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트로피가 증가를 했으면은 그거는 유용하게 있는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왜? 열의 형태로 흩어졌기 때문에 열 에너지라는 것은 입자의 흩어지는 성질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뭐 이 칸막이가 뭐 있고 이게 이제 뭐 피스톤이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하는 피스톤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있다면은 밀쳐낼 겁니다. 압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자들이 때리는 전체 힘입니다. 그걸 다 합한 힘입니다. 개별 입자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가만 놔두면은 뭐 이렇게 밀쳐내겠죠. 그다음에 이제 온도는 떨어져 갖고 입자들의 온도 이제 전체 이 계의 온도는 떨어지고 이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도 이제 감소하게 된 그 상태죠. 그래서 이거로 봐서 보더라도 이 밑에 상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한 상태, 무질서도가 증가한 상태인데 이런 상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더 이상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이 상태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죠.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유용한 에너지, 쓸 수 있는 가용한 에너지가 줄어든다 하는 그 지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의미, 네 번째 의미인데 이런 이제 방금 전에 그 세 가지 의미를 얘기했는데 19세기 말에 는 그 처음에는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 무질서도라든지 뭐 그 쓸 수 있는 에너지라든지 열이 흩어지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그런 현상은 알았지만은 그 이유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밝힌 그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 비엔나 대학의 그 루드비 에드바르 볼츠만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미국인이죠. 깁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해서 그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낮아지고 하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높아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를 갖다가 그것을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운동 현상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밝힌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통계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 통계 역학이라는 용어는 이제 깁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사용을 했지만은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로 이걸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볼츠만이죠. 이 상황에도 이제 이 당시만 해도 독일이라든지 그 과학자들의 대부분은 어떤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굉장히 그 거부감을 가졌다고 그래요. 원자론이나 뭐 이런 지금으로는 너무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마흐 같은 사람이죠. 마흐 그 유명한 물리학자죠. 하고 오랜 논쟁을 해서 아니다. 응? 이 세상은 그 조그만 입자로 이루어졌고 그것들의 운동 상태가 이제 이 거시기의 큰 상태가 되면은 어떤 그 거시기의 속성, 성질을 갖다가 좌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계역학적으로 엔트로피를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 먼저 이 두 사람의 이제 그 설명이 있는데 볼츠만의 이제 그 엔트로피죠. 볼츠만의 엔트로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 이제 어떤 입자들이 있어요. 그 여기 이제 어떤 칸막이가 있고 여기 조그만 틈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칸막이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뭐 좀 생각 사고 실험이죠. 생각 실험을 갖다가 좀 단순하게 더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이렇게 놨는데 뭐 없어도 됩니다. 근데 자 여기 이제 뭐 천 개의 기체 분자들이 있다고 하죠. 이게 뭐 원자로도 좋습니다. 어떤 이 구성 입자라고 봅시다. 이렇게 있는데 무질서하게 이제 이것들이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요 A, B 두 공간에 여기에 요 B의 공간에 1000개의 입자가 다 있을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 만약에 이제 이쪽에 두 개라든지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여기에 몇 개의 원자가 A 용기 이쪽에 있을 확률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죠. 요거는 총 입자의 개수고 요것은 요 한쪽에 몰려 있을 입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금 뭐 예를 들었는데 뭐 다시 한번 이제 그걸 본다면은 이렇게 될 확률, 모든 입자들이 한 구석에 이렇게 몰려 있을 확률, 이 경우는 딱 반인데,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개가 여기 있을 확률, 그건 1000개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A, 여기 1000개, 1번부터 1000번까지 입자라고 하면은 그 입자들이 여기 각각 한 번씩 다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0번이 됩니다. 1000개의 경우의 수가 되고, 만약에 500개, 500회,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까무러치게 많은 숫자가 됩니다. 2.7 곱하기 12의 299승. 응? 1에 거의 공이 300개죠. 1, 0, 0, 0, 0, 0, 0, 0에서 300개가 붙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됩니다.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응? 불과 1000개의 입자로 했는데 1000개의 입자가 이렇게 쫙 흩어질 확률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손 안에 쥐고 있는 어떤 물질,
뭐 물도 좋고 뭐 어떤 고체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게 그 몇 g의 물질 안에는 원자나 기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 아보가드로의 수만 하더라도 6 곱하기 뭐 10의 23승계니 0이 무려 23개, 24개 붙을 만큼의 많은 그 개수가 있죠. 1000개로 했을 때 이렇게 많으면은 만약에 그걸 우리가 손에 잡히는 그런 조그만 물질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많겠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한다면은 물질들이 입자들이 이렇게 퍼지는 이유는 이게 퍼지기 위해서 퍼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확률보다는 이런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안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안 되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이게 10에 이제 만약에 300승이라고 한다면은 어? 이게 얼만큼 큰 수인가를 우리가 보면은 지금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나이를 초로 치면은 10에 17승 곱하기 4밖에 안 됩니다. 300승이라는 엄청나게 큰 수죠. 자, 그래서 자연현상은 흔치 않은 배열에서 흔한, 그러니까 제일 이렇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배열로 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이 흩어지는 방향으로 되는 원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런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낸 식이 이 유명한 볼츠만의 그 엔트로피식이죠. 엔트로피는 어, 볼츠만의 상수고 로그의 경우의 수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게 왜 로그를 지었고 이 K가 뭐를 의미하고 하는 얘기는 전부 다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의 수, 배열의 수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엔트로피가 높아진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죠. 무질서도하고 한번 관계되는데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의 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러프한 아주 대략적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했던 임시적으로 했던 설명이고 사실은 무질서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아주 딱 들어맞게 이렇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아주 무질서하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응?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던 이유는 이뭐저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했는데 꼭 무질서도하고 그거하고 일치하지 않는 게 가령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일어날 확률이 많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뭡니까? 질서정연한 상태고 비교적 무질서하지만은 그다음 이거는 완전히 흩어진 상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꼭 무질서하다고 해서 무질서도가 이 엔트로피하고 딱 일치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공간에서 입자들이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클수록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무질서도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 공간이 주어진 공간이 이렇게 넓어진다면 이게 만약 이렇게 넓어진다면은 더 많이 퍼질 겁니다. 더 많이. 다시 말해서 더 무질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질서의 문제는 왜 그럼 이렇게 이런 경우의 수가 됐느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은 이런 배열로 입자들이 배열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공간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간이 커지면은 이렇게 배열할 수 있는 이렇게 커졌다면은 배열할 수 있는 입자들을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아졌다. 그럼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그 무질서도가 이제 증가한 건데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에너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각 이 입자들이
취할 수 있는 에너지의 그 범위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 미세 상태 수가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입자 수가 또 당연히 많아지면 또 엔트로피도 증가하겠죠. 이와 같이 무질서도하다 하는 거, 엔트로피가 무질서도에 적조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통계역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무질서도보다는 공간이 넓어지고 온도가 높아지고 입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배열의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대수시다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하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무질서도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뭐 몰려 있고 어떤 데는 좀 텅 비어 있고 할 겁니다. 몰려 있는 데는 조금 정해놓은 구조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꼭 무질서, 엔트로피가 증가한 상태에서도 그렇게 부분적으로 질서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질서도 이퀄 엔트로피의 증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이번 강의에 오늘 강의의 그 끝부분에 다시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질소도 무질서도는 사실은 이게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잡성이나 이제 카오스죠. 카오스하고 연관된 건데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볼츠만의 그 엔트로피였고,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깁스입니다. 깁스의 엔트로피는, 이게 이제 볼츠만의 엔트로피는, 볼츠만의 상수는 이제,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 이제 분포를 갖다 이렇게 나타내는 그 확률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느냐를 나타내는 거하고 이제 관계 있는 그 상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건 ln 로그 2죠. 이게 이제 경우의 수 이렇게 됐는데 깁스 엔트로피는 이것은 뭐냐면은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볼츠만 엔트로피라면은 그 이런 배열의 경우의 수가 얼만큼 늘어나느냐인데 깁스에는 이걸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은 이런 이제 볼츠만의 경우에 여러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데 많이 몰려 있는데 어떤 데 덜 몰려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이런 데는 좀 비어 있고 이런 데는 좀 몰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더한 거. 다 더한. 근데 요렇게 입자가 배열될 확률이 얼마큼 되느냐. 그다음에 그 기대값이 얼마큼 되느냐. 그겁니다. 깁스의 프리 에너지는. 근데 그걸 다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런 확률, 이런 확률, 이런 확률이 일어날 이걸 다 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마이너스가 붙었냐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확률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확률이라는 건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이죠. 0에서 1 사이의 값.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거를 이제 나타내고 로그를 씌워버리면 음수가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씌워갖고 이제 양수로 만들어준 거죠. 엔트로피가 음수가 된다는 건 이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그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제 본다면 이게 이제 볼츠만의 이제 엔트로피라고 한다면은 깁스의 이 엔트로피는 이런 미시 상태를 다 더한 겁니다. 전부 하나, 1, 2, 3, 4 각각 이걸 다 더한 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볼스만의 엔트로피는 깁스의 엔트로피에 비해서 이거는 이제 집합으로 친다면은 이게 훨씬 더 그 많은 그 이 볼스만의 엔트로피는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분이다. 보다도 이제 일반적인 식이 깁스의 엔트로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의 이제 같은 표현인데 이거를 개별 하나를 다 모아갖고 확률이나 요런 에너지를 가질 확률 입자들이 요런 에너지를 가질 확률 이걸 다 합친 거라는 얘기죠. 그 확률들을. 그래서 볼츠만의 이게 상수고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볼츠만의 상수는 없어도 되는 상수입니다. 단위는 이제 에너지를 엔트로피의 단위하고 똑같이 에너지를 온도로 나눈 것이지만은 이거 없어도 되는 수입니다. 이걸 왜 굳이 넣냐면은 어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엔트로피라는 거는 입자들이 배열할 수 있는 배열의 경우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굳이 이것을 넣었던 이유는 연력학 이법칙 처음 만든 클라우시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까르노라든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개념에 맞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엔트로피를 크라우지우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에너지를 온도로 나눈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사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엔트로피는 배열의 수가 얼마큼 많은가, 경우의 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에너지를 뭐로 나눈다 이런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사실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자면은 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깁스의 엔트로피가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통계역학적으로 엔트로피가 이제 그런 배열의 수고, 입자들, 그것을 구성하는 수많은 입자들의 운동 상태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퀴즈입니다. 그 통계역학적으로 또 했던 유명한 사람이 맥스웰입니다. 우리 이제 맥스웰의 이제 전자기 해방 방정식으로 잘 알려진 이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일종의 퀴즈입니다. 야,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빨간 게 이제 뜨거운 입자고 파란 게 이제 온도가 낮은 입자인데, 여기 이제 두 용기가 있는데 칸막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칸막이 이제 어떤 뭐 조그만 귀여운 그 도깨비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이제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생각 실험입니다. 퀴즈입니다. 그 이 그 맥스웰의 악마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제 별칭이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뜨거운 입자, 즉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가 빠른 입자가 지나갈 때는 어시 열어주고, 차가운 입자가 들어갈 때는 딱 닫아주고, 이 작업을 수도 없이 이제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냥 우리가 생각 실험으로서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연력학 이 법칙이 위배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열이 흩어진 상태인데, 뜨거운 거 차가운 게 흩어진 상태인데, 맥스웰의 악마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차가운 부분, 뜨거운 부분이 갈라진다는 얘기죠. 이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맥스웰이 낸 퀴즈입니다. 아니, 통계 역학적으로 그렇다면은 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이걸 갖고 이제 100년 동안 이제 시험을 한 거죠. 여러 과학자들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아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연력학 이입법칙의 그 설명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도깨비가 이것을 열고 닫고 할 적에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입자들의 운동을 알아야 돼. 이게 빠른 입자인지 느린 입자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입자인지 이걸 알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컴퓨터라면은 계산을 해야 되고 연산을 해야 될 거고, 이게 만약 사람 같은 뭐라고 하면은 뇌의 작용으로 뇌의 이제 활동으로 알아야 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악마가 있으려면 이게 컴퓨터건 뭐 사람이건 악마건 뭐건 간에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보.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정보죠.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정보를 아는 과정이 이게 엔트로피하고 관련이 있다. 왜? 정보를 아는 과정이라는 건 열을 발산하는 과정입니다. 열을 발산이 아니라 흐트러뜨리는 과정입니다. 우리 과는 이제 뇌에서 뭐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럼 이 뇌에서 엄청난 열이 나갑니다. 우리 뇌는 전체 체중의 뭐 2%밖에 안 되는데 그 뇌령은 20%나 쓰고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물 먹는 하마인데요. 열을 발산하고 있는 겁니다. 열을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열을 흐트러뜨려 갖고 열을 흐트러뜨게 해서 엔트로피를 그다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 맥스웰의 악마처럼 이런 작업을 하려면은 그걸 뭘 알고 생각을 하려면 이렇게 흐트러지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열이 발산이 됩니까? 이 어떤 컴퓨터의 작업을 하려면은 정보 처리를 하는 과정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승벌하죠. 우리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아침에도 이제 제가 노트북으로 이제 파일을 이제 다시 점검하고 만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노트북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정보, 이 정보를 만들고 이 그림을 이 배치를 하고 하는 이런 이제 과정에서 이런 높은 에너지, 열을 발산시킨 거죠.
이건 뭐 이제 손에 이제 뱀이 있는 건데, 그럼 뱀은 이제 냉혈동물, 뭐 정확한 의미는 이제 변온동물이죠. 이 모든 생물은 이렇게 엔트로피를 갖다 흐트러지는 주변으로 열을 발산을 해서 흐트러지는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냐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모든 생명체, 그 생각하는 뭐 컴퓨터건 뭐건 이런 논리적인 정보 처리를 하는 생명체를 비롯한 이런 모든 시스템은 엔트로피를 계속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주변의 열을 발산해서 어? 자발적이지만은 무질서해지는 상태로 되고, 그 다음에 유용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다 흐트러뜨리는 거죠. 열의 형태로. 네, 생명체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유기체일수록 그 지능이 이제 발달했다고 이제 하는 복잡한 유기체일수록 자유에너지, 즉 엔트로피를 갖다가 엔트로피를 더 증가시킨다는 거죠. 주변으로 많은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발산시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이거 이제 어 제 그 학교에 있던 제 연구실이었는데요. 그 뭐 그냥 뭐 엉망진창이지만 뭐 10년에 한두 번 청소를 하고 뭐 했는데 이거 치우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한 하루 이틀 꼬박 일해야 됩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이거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이게 안 치워갖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또 제가 지금 이제 화성에 있는 실험인데 이게 뭐 정리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보를 처리하고 정리를 하고 하려면은 정보를 아는데 필요한 에너지도 중요하지만은 삭제하는데, 즉 정리를 하고 정리정돈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의 악마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맥스웰의 악마로부터 얻은 개선된 개념, 이제 진보된 개념이죠. 몰랐던 개념이 뭐냐면은 엔트로피가 정보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온도가 높아지면은 공급된 에너지로 인해서 입자 배열 방법이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공간이 넓어지거나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래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부피를 증가시켜도 마찬가지고 부피를 증가시키면은 미세 상태죠. 마이크로 스테이지 상태가 증가하고 그래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질서도 degree of disorder라고 그랬죠 아까 무질서도나 아니면은 배열의 입자들을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엔트로피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 정보의 개념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씩 알아보겠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체계화한 수식을 내놓은 사람이 클로드 셰논이라는 사람이죠. MIT에 이제 공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했던 거는 아날로그 이제 무선 통신의 잡음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데이터 소스에서 뭐 송신기에서 통신 채널을 통해 채널을 이제 거쳐서 수신자한테 이제 데이터가 오는데 그걸 갖다가 이 데이터를 갖다가 인코딩하고 압축하고 전송하는 과정에서 어떤 잡음이 없이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걸 갖다 이제 연구하던 중에 이제 나왔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떤 걸 알게 됐냐면은 이 엔트로피라는 것은 소스 데이터죠. 수신기 송신 보내는 이 쪽에서 하는 그 데이터가 완벽하게 잡음이 없는 채널로 손실 없이 얼마나 잘 압축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학적 한계임을 증명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이제 좀 수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보 에너지는 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식을 보면은 깁스 에너지 형태하고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쉐너는 자기가 이제 이거는 이제 순전히 데이터 통신을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개념인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고 그랬죠. 이걸 알아차린 사람이 이제 폰 노임만이고 똑같 그게 바로 깁스의 이 깁스의 엔트로피라고 그랬죠. 똑같은 식이다. 그래서 그걸 따르게 부르지 말고 엔트로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셰넌의 엔트로피인데 이제 현재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정보통신이나 여기서 무선실 데이터 압축이라든지 통계적 추론, 음? 그다음에 암호화, 머신러닝,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제 이렇게 이 개념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정보 엔트로피가 어떻게 된다는 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 I라는 건 깜짝 놀람이죠. 깜짝 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제 이런 파란 공, 빨간 공이 있는데 여기서 전부 다 파란 공인데 여기서 파란 공이 하나 이제 뽑았는데 제비뽑기로 파란 공이 나오면 하나도 놀랄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빨간 공이 이제 뭐 이렇게 9개, 10개 중에서 9개 있는 데서 파란 공이 하나인데 파란 공이 나왔다면은 훨씬 더 놀라겠죠. 그죠? 훨씬 더 놀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깜짝 놀랄 데이터는 확률하고 나올 확률하고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걸 수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게 이제 셰넌이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던 그 내용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깁스 에너지하고 똑같았다는 얘기죠. 정보 엔트로피라는 것은 깁스의 엔트로피와 직접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이제 확률 변수의 값들이 아까 이제 조그만 이 값들이죠. 여기 나왔던 이런 값들이 미시 상태 에너지 값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유용한 정보량은 확률에 반비례한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모르는 정보가 많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흩어진 개별 원자들, 개별 입자, 원자, 분자 다 좋습니다. 흩어진 후에는 개별 원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불확실하다면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훨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증가는 다시 말해서 이걸 이제 요약을 하자면 모르게 된 정보, 몰라지는 정보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몰라진다는 것은 그 구성하는 입자들의 상태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고 어떤 속도를 갖고 있고 어떤 운동량을 갖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한 이런 정보를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막 흩어져 버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정보 엔트로피의 이제 개념인데 이 정보 엔트로피의 개념을 이게 이제 정보통신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뭐 우리 이제 이 강의하고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이제 정보통신이니까 제가 정보통신을 뭐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엔트로피가 크다는 거는 불확실한 정보가 많다는 거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한 데이터가 많을수록 거기서 뽑아낼 거는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주 깜짝 놀라게. 아까 확률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낮을수록 깜짝 놀랄 정보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기술적인 그런 개념이고, 물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엔트로피가 높아진다는 것은 모르는 정보가 많아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양자역학, 즉 우리 이제 이건 이제 물리에 이제 들어간 거죠. 셰넌의 정보 엔트로피를 양자역학에 적용을 시킨 사람이 바로 헝가리 출신의 그존폰 노이만입니다. 노이만이 아까 이제 그 셰넌의 이제 그 엔트로피 그 셰넌이 한 값을 그게 깁스 에너지라는 걸 알려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 또 이 똑같은 시간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이제 뭐 트레이스라고 해서 이건 행렬식에 이제 나오는 식인데 기본적으로는 깁스 에너지 셰넌의 정보 엔트로피하고 똑같은 식입니다. 똑같은 식.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폰 노이만은 그래서 개에서 추출 가능한 정보량을 바이트로 한 겁니다. 바이트로. 아까 볼츠만의 상수 KB 엔트로피는 뭐라고 그랬죠? 원래는 에너지를 온도로 나누는 건데 그 단위가 없이 그냥 바이트는 그 단위가 없는 거죠. 그 정보량을 결정할 수 있고 특히 양자 얽힘하고 양자 정보 일어나고 이건 이제 폰 노이만의 엔트로피라고도 하는데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갖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규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이어지는 2부 편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